늘 말씀드리지만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건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만 아프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는 원래 펴기만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 굽히고 비트는 동작도 가능한 부위입니다. 통증이 발생한 이유는 어떤 자세에 의한 문제라기보다 다양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부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일이 어지간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적된 시간이죠. 특히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일수록 근력, 유연성,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부위의 결합 조직인데 관절에 의존해서 부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계속 젖히는 것이 아니라 굽히기도 비틀기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죠. 오늘은 허리 통증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운동 초기에 진행하는 복근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복부, 하복부 두 영역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 단계별로 따라해보세요. 먼저 하복부 운동입니다. 하복부 운동의 원리는 고정된 골반과 척추를 유지하고 고관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레그레이즈 종류들이죠. 어떻게 운동하는지 가장 쉬운 난이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꿈치 닿기입니다.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과 무릎은 각각 90도로 접어서 기역자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동작은 간단하지만 템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작의 순서대로 뱉는 호흡 4초에 발을 천천히 바닥에 닿게 내려줍니다. 들고 있는 반대쪽 다리가 따라 내려가거나 허리가 들리지 않게 유지합니다. 숨은 호흡 뱉기보다 한숨 쉬듯 다 길게 뱉어줍니다. 다리가 내려는 동안 버티려고 힘쓰기보다 몸의 힘을 최대한 빼세요. 뒤꿈치가 닿고 2초 호흡을 멈춥니다. 마시는 호흡 2초에 다리를 원래 위치로 당깁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당겨서 몸이 덜컹거리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힘으로만 다리를 당겨오세요. 다리를 시작 위치에 위치시켜 놓으면 다시 2초 호흡을 멈춥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다리가 바닥에 닿고 돌아오는데 10초가 걸립니다. 그만큼 동작의 진행 템포가 아주 느립니다. 이때 다리나 허리 복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나의 코어가 내 다리 무게조차도 못 견디는 수준의 근력이라는 뜻입니다. 박스나 블록 등을 활용하여 다리가 내려가는 범위를 조정하세요. 부하를 더 낮추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쉽다면 발 뒤꿈치가 닿는 위치를 조금씩 멀리 보내면 됩니다. 다리를 뻗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좌우 각각 3에서 6개 정도 반복 후 편하게 다리를 내리고 호흡 1분 진행합니다. 호흡까지가 1세트입니다. 총 3세트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다리 뻗기입니다. 세팅해놓은 자세에서 레그 프레스 하듯 발을 앞으로 뻗으면 됩니다. 무릎은 꼭 다 펴지 않아도 되니 무리하게 동작을 진행하지 마세요. 이때 발목이나 발등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정강이나 엄지발가락을 당기는 힘이 세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발등은 가볍게 당겨주고 발을 밀어주면 됩니다. 호흡과 동작 횟수는 앞선 동작과 같습니다. 다리를 뻗으면서 4초, 호흡 멈추고 2초 정지, 2초 숨 마시면서 다리 당겨오기, 호흡 멈추고 2초 정지해줍니다. 한 다리가 잘 되면 두 발을 뻗으면서 난이도를 올려줍니다. 다리 두 개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만큼 허리와 골반을 고정시키는 힘이 더 강하게 필요합니다. 이때 호흡이 짧아지고 거칠어진다면 아직 두 다리를 버틸 만한 근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니 개수를 1에서 3개 정도로 줄여주거나 다리를 뻗는 범위를 줄여주세요. 좌우 각각 3에서 6개 정도 반복 후 편하게 다리를 내리고 호흡 2분 진행합니다. 하복부 마지막 운동은 다리 벌렸다 모으기입니다. 시작 자세에서 발끝을 45도 정도 벌리면서 허벅지를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뻗어주세요. 뻗을 때도 발끝이 11자로 모이면 안 되고 45도 그대로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 좀 더 쓰입니다. 내전근은 단순히 허벅지를 모으는 근육이 아니라 복근, 등근과 협력하여 골반 정렬과 움직임 조절에 도움을 주는 근육입니다. 흔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만 충분한 근력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동작이 잘 되면 난이도를 좀 더 올려봅니다. 개구리 헤엄치듯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해주면 됩니다. 다리를 먼저 뻗고 4초 숨 뱉으면서 천천히 모으기, 모아서 2초 정지, 숨 마시면서 2초 당겨오기, 당겨온 상태에서 2초 정지해주세요. 앞선 동작들에 비해 좀 더 동적인 운동이다 보니 허리 골반에서도 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템포와 다리를 뻗는 범위를 조절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호흡이 짧아지고 숨이 너무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좌우 각각 3에서 6개 정도 반복 후 편하게 다리를 내리고 호흡 2분 진행합니다. 총 3세트 반복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복부 운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운동 처음부터 한 번에 3단계까지 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호흡과 템포가 조절되는 만큼만 하세요. 그 다음은 상복부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 회복 과정에서 상복부 운동의 핵심은 흉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 굴곡을 먼저,
신전을 먼저 할지 선택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전입니다. 흉추는 고관절과 함께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흉추와 고관절에서 만드는 회전은 요추나 견갑골의 정렬에 영향을 주게 되죠. 알려드릴 복근 운동의 핵심은 흉추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척추에 실리는 부하를 분산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컬업입니다. 윗몸 일으키기와 시작 자세는 비슷합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리고 무릎 사이엔 볼이나 폼롤러를 끼워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잡아줍니다. 개인적으로 호흡, 복근, 내전근을 함께 활성화시키는 것을 자주 활용합니다. 모두 골반을 조절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 형태는 허리 아래 수건을 말아 넣어 요추가 대신 말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수건이 없다면 손바닥을 겹쳐 받쳐도 되지만 어깨 가동성이 안 좋은 분들은 어깨가 말리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형태는 미니볼이나 보수볼을 활용해 허리 아래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허리는 약간 굽을 수 있지만 내 몸을 좀 더 편하게 기댈 수 있고 올라올 때 난이도도 좀 더 쉽습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젖혀 긴장하고 있는 분들은 맨바닥보다 이 방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의 템포와 동작의 속도를 맞춥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4초 정도 뱉으면서 올라와서 코로 2초 들이마시면서 몸의 힘을 편하게 푼다 생각하고 되돌아갑니다.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면 발을 바닥에서 들어주세요. 횟수를 채우려는 목적이나 복근 자체의 강화보다 흉추를 사용하는 감각을 익히고 허리 긴장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라오는 범위는 날개뼈를 바닥에서 약간 띄우는 정도면 됩니다. 한 번에 이 가동 범위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무리하게 올라오려고 하면 허리가 굽거나 머리가 과하게 앞으로 당겨지면서 목이 피로해집니다. 되는 만큼만 천천히 움직여주고 복근에 자극이 느껴지는지 정도만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트위스트 컬업입니다. 컬업에서 흉추를 회전하는 동작을 추가합니다. 보통 트위스트라 하면 다리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다리를 지지해서 골반을 고정하고 흉추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 발날, 엄지 세 부분을 모두 바닥에 잘 눌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은 수직으로 뻗고 한쪽 팔이 반대쪽 무릎 옆을 스치듯 지나가게 몸을 틀어줍니다. 날개뼈 한쪽을 들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호흡은 컬업과 같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4초 정도 뱉으면서 올라와서 코로 2초 들이마시면서 몸의 힘을 편하게 푼다 생각하고 되돌아갑니다. 많이 올라오려고 욕심내지 말고 발과 골반을 잘 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정점이 잘 잡혀야 운동 효과가 더 커집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보다 틀어주는 것에 좀 더 집중하세요. 마지막은 터키쉬 겟업이라는 동작에서 가동 범위를 제한한 운동입니다. 쿼터는 일사로 개인적으로 가동 범위를 아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한쪽 팔에 덤벨이나 케틀벨을 들어 뻗어주고 반대쪽 팔은 옆으로 벌려서 바닥을 눌러주세요. 무게를 들고 있는 쪽 다리는 접어주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펴줍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자세 세팅이 끝났습니다. 팔은 수직으로 유지해주고 앞서 했던 트위스트 크런치처럼 날개뼈 아래를 띄운다 생각한 몸을 틀어줍니다. 이때 바닥을 누르고 있는 반대쪽 팔과 양쪽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다리는 골반을 팔은 몸통을 지지해서 몸을 틀었을 때 안정감을 줍니다. 앞선 운동들에 비해 중량이 실려있고 힘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호흡을 먼저 들이마십니다. 숨을 먼저 코로 들이마시고 호흡을 참은 상태에서 몸을 틀어주세요. 그 다음 2초 정도 정지합니다. 4초 정도 숨을 길게 뱉으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이 정도 범위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몸을 빠르고 강하게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통증 초기에는 몸의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라 힘을 세게 쓰는 것보다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조절이 잘 되어야 좀 더 편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복근 운동이라 하면 횟수를 채우기 위해 많이 합니다. 마지막 운동을 제외하면 엄청 낯선 운동들은 아니죠. 그러나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운동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호흡과 함께 느린 속도로 하는 운동은 안정성과 신경계 적응에도 더 유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